안녕하세요. 동네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질병 강아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.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보통 한 50%의 원인을 차지하는데, 자가면역 갑상샘염. 그러니까 자가면역, 스스로 면역 기능에 의해서 갑상선염증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갑상선샘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꾸 파괴가 되니까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은 특발성,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적으로 갑상선샘이 갑자기 위축이 되거나 드물지만 갑상선에 종양이 생겨서 이 뇌하수체 질병에 의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병력과 신체 검사. 병력은 이제 수의사가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. 그럼 저희가 이제 얘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통 체크를 해보면 보통 탈모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불량한 비모, 털이 푸석푸석해요. 그리고 고름 피부증, 그러니까 피부에 고름이 많이 생긴다고 호소를 하고, 그 다음에 피부 이상이 어쨌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개들의 한 90% 이상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피부가 좀 안 좋은 애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이 탈모가 보통은 마찰 부위에서 조금씩 국소적으로 생기다가 이제 전신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만이 있거나, 그 다음에 졸음증. 그러니까 애가 활력 없이 맨날 그냥 자거나 약간 졸려하는 이면. 그 다음에 이제 느린 맥이라고 해서 소맥.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죠. 맥박도 천천히 뛰고.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수가 이제 정상 하한치. 정상 범위에 있기는 하는데 좀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고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, 강아지의 맥박은 1분에 70회에서 120회 정도가 정상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정상 하한치라는 거는 뭐 한 60회나 70회 뭐 정도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호흡수. 호흡수는 이제 1분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한 15에서 한 20회 정도 되는데, 이 호흡은 강아지가 흥분했을 때가 아니라 강아지가 자고 있을 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세 보시면은 자고 있을 때 호흡수가 한 15에서 20회 정상이고, 그 다음에 맥박은 한 70에서 120회가 정상인데,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맥박도 좀 느려지고 심장 박동수도 좀 느려진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이 생길 수 있느냐. 자,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국소나 전신의 말초신경병증, 약간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전신 쇠약이 생기거나, 그 다음에 반사 기능이 떨어지거나, 의식 고유 감각 감소, 그 다음에 국소신경병증. 어쨌든 약간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신경이 안면신경, 얼굴에 있는 신경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안면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거나, 전정기능 장애는 이제 귀 안에 약간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조화 운동불능, 운동실조라고 해서 잘 못 걷고 약간 휘청휘청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반불안전 마비, 몸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거나, 그 다음에 눈떨림, 눈이 떨리거나, 그 다음에 안구진탕. 안구진탕은 이제 강아지들 보시면은 눈동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안구진탕이고,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기, 뇌신경 결함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심혈관계, 심장이나 혈관 기능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, 이제 심근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, 임상 증상으로 우리가 알기는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
맥박을 쟀을 때 좀 느리고 심전도를 쟀을 때 심전도가 좀 낮은 전압의 파형을 보이고, 그 다음에 심근 수축력이 감소하고 드물게는 확장 심근 근육병증, 그래서 이제 신부전의 임상 증상이 있기도 한데, 이거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알아채기는 좀 힘듭니다.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거대 식도증하고 후두마비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, 이거는 증명된 바가 없고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거대 식도증은 말 그대로 식도가 커지는 거고, 후두마비는 이제 요 인후두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그 후두덮개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의 마비가 오는 거죠. 그리고 공격성이 있는 개를 평가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? 자,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, 공격성이 있는 소수의 개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우위에 공격성이 있고 임상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상 증상이 있을 수 있고, 근데 중요한 거는 호르몬 보충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생식 기능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살펴보면, 수컷의 생식 기능에는 영향이 없고, 그 암컷 같은 경우는 발정 간격이 좀 길어지거나 발정 주기가 좀 장애가 생기거나 성욕이 감소하거나 발정기 출혈이 연장된다는 논란도 있지만 보고는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객관적인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좀 약간 애매해요. 그리고 이제 쿠싱처럼 막 이렇게 다음 단뇨가 있거나 복부팽만이 있거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,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노령견에서 올 수 있는 호르몬 질환 중에 그래도 쿠싱 다음으로는 많은 질환이니까, 보통 혈액 검사나 정기 검진을 하실 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혹시 좀 의심이 되면 같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내용은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